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들도 깔려 있고 뭔가 부사도 하나 있고 약간 독특한 조합이에요. 일단은 전치사의 자리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장 구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무슨 메뉴 아이템은 may differ 다릅니다. from those랑 이거 한번 짚고 갈까요? 이 thouse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걸까? 그죠? 여기다가 빈칸을 주면 those 넣을 수 있는지도 한번 챙겨 보셔야 돼요. those의 쓰임 중에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those의 쓰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명사하고 뒤에서 언급한 명사가 같은 명사, 종류는 같은데 우리 회사의 수익, 저 회사의 수익, 수익이라는 것 같지만 수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명사의 특정한 것을 받을 때는 those를 쓴다라는 문법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은 결국 앞에 메뉴를 얘기했잖아요. 메뉴 아이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메뉴 아이템. 여기에 메뉴 아이템을 또 쓰기 싫어서 대명사 those를 쓴 거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즉 현장에 있는 메뉴는 온라인상에서 있는 메뉴, 즉 those랑 서로 다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을 줬을 때 대명사 those 쓰는 부분도 꼭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those 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메뉴랑 달라요. 뭐에 따라서 메뉴가 있냐 없냐, 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런 맥락으로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이거는 주관식으로 풀어도 우리가 depending on의 연결고리를 아니까 학생들이 쉽게 고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보기를 딱 보니까 on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지? on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upon입니다. upon이라는 아이는 on하고 그냥 99% 같아요. 그런데 왜 토익은 on 대신에 upon을 한 번씩 출제할까? 그건 다른 의도가 없어요. on은 익숙한데 upon은 좀 낯설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epending on 대신에 depending upon도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agree라는 동사 아실 거예요. 그지? agree도 무엇에 동의하다 할 때 뒤에 on을 쓰잖아요. 근데 agree 밑줄 치고 명사 있고 전치사 문제인데 보기를 어떻게 줬냐면 A는 upon을 줬고요. B는 on to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agree 뒤에는 on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도 on이 있고 얘도 on이 있으니까 순간 살짝 당황했던 거지. 조심합니다. upon은 그냥 on을 대신하는 거지만 on to는 to가 주인공이에요. 따라서 전치사 on to는 to 대신 쓸 수 있는 거지 on 대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gree upon은 있지만 agree on to는 없는 거야. agree on이지 agree to가 agree to도 있긴 한데 맥락에는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on to는 to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추가 설명을 살짝 드렸습니다. 오늘은 depending on 대신에 depending upon을 넣는 문제로 on하고 upon은 같은 거야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upon 건드님이 이것도 얘기할까요? 추가적인 얘기니까. upon이 upon 명사 하게 되면 명사 하자마자 뭐뭐 할 시에라는 뜻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동명사도 좋아해요. upon doing 하자마자 upon doing 할 시에 이런 식의 맥락이죠. 해석상으로는 전치사지만 의미적으로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가 동사 할 때 when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upon 명사는 명사 하자마자 또는 명사 할 시에는 이란 뜻인데 명사나 동명사 앞에 upon을 넣는 문제도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upon의 추가 팁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들이 좀 깔려 있죠. 대명사 관련 문제구나. 일단 구조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구조를 보니까 if 밑줄 뒤에 동사가 보이는군요. 그럼 밑줄은 뭐예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일단 보기에 있는 것 중에 주어가 될 수 없는 건 바로 배제하셔도 돼요. 자, 힘싸움은 우리가 제기대명사라 그래요.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만 씁니다. 하나 더 있네요. yourself도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어디에만 쓴다?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only.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고 갈게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어디에만 써? 목적어 자리에만 쓴다. 한번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other하고 anyone이에요. 근데 other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other는 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other 뒤에는 꼭 뒤에 명사가 와줘야 돼요. other people, other pers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other 뒤에는 꼭 명사가 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other도 혼자 안 되니까 얘도 탈락. 그래서 남는 게 정답.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래서 뭐야 나는 끝까지 막 읽었는데요. 그래 이런 문제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였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보기를 쓱 보니까 A도 안 돼, D도 안 돼. 근데 B는 또 혼자 안 돼. 그래서 anyone이 정답이 돼. 그렇게 끝난 문제였죠. 참고로 any가 추측과 가능성을 가지는 이런 any 자체 있다의 뜻이 아니라 있으면의 뜻으로 가능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if절하고 any가 친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any는 if절이나 부정문에서 잘 쓴다라는 것도 잘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일째는 정말 간단한 문제였죠. 잘 챙겨두세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 부사절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일단 전체 구조 한번 볼게요. non-member들은 may join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워크숍에까지 끝났고요. 밑줄 뒤로 또 다른 주어 동사 보이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거 맞네요. sofa도 뭐 부사로 쓰는데 접수사는 아니지만 sofa 있고 so that 있고요. as though, as long as, BCD는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니까 문법적 조건은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결국 해석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의 내용은 non-member들도 워크숍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맥락이 있었으니까 등록만 미리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겠네요. 그죠? 회원이 아니더라도 등록만 미리 하시면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이면 as long as 정도가 좋죠. as long as는 보시는 것처럼 as하고 as 사이에 long이 들어가 있는 거 원급 비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 시간 있을 거니 그럼 as long as 같은 시간 나도 있을게. 그 말은 네가 있는 한은 나도 있을게 라는 뜻으로 조건과 기간의 느낌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노래도 있죠.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은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뭐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as long as you love me 이런 식이죠. 그래서 as long as가 한 번씩 출제가 되면 크게 보면 이 아이는 if랑 큰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전 등록만 하시면 사전 등록만 한다면 이런 맥락으로 as long as나 if 정도의 맥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 as long as가 들어간 문제, 해석이 필요했던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명사들이 쭉 깔려서 명사 어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단 맥락적인 것도 좀 보고 밑줄 주변의 구조응도 봐야겠죠. 앞에 내용은 유명한 디자이너인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주어로 봐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동격이니까요. 유명한 디자이너 이 사람이 어나운스 했습니다. 그녀의 B를 명사 어휘 문제예요. 특히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있네요. 투부정사가 밑줄과 별도 아무 상관없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명사는 뒤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즐겨 하거든요. 그럼 혹시 이 문제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명사 중에 decision to do 같은 거 있죠. 또는 뭐 opportunity to do, plan to do, aim to do처럼 투부정사의 수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명사가 있어요. 보기 중에 그런 게 있나 하고 보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ntent가 투부정사랑 같이 써서 to do 하려는 의향이나 의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to do 하겠다라는 의도. Retail Clothing Outlet,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매 온라인 아울렛 매장을 하나 열겠다라는 의도를 밝혔다. 이런 맥락이라면 맥락도 괜찮았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intent가 낯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사로 썼을 때 intend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intend가 to do 하려고 의도하다. 물론 intend는 doing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to do도 좋아하죠. intend to do, intend doing. 그래서 to do 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intend to do 아시죠? 오케이. 여기서 파생된 명사를 가면 명사는 intention이 있어요. 원래는 intention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거랑 같은 걸로 intend to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문제는 intent to do가 출제됐지만
토익에서는 명사로는 intention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일단 이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동사일 때도 intend가 to도를 좋아했잖아요. 명사일 때도 intent나 intention은 to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to do 하려는 의향이나 의도가 있다 할 때 intention to do 또는 intent to do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intention이 나왔으니까 intention과 관련돼서 한 가지 추가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뭐뭐 할 의도가 있다, 그럴 의향이 있다라고 할 때 have 동사 뒤에 every를 쓰게 되면 intention과 함께 쓰게 되면 그럴 의향이 전적으로 100% 있다예요. 뒤에는 of doing something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면 뭐뭐 할 의사가 100% 있다. 전적으로 그럴 의사가 있다 할 때 I have every intention of doing something 요렇게 잘 씁니다. 이 표현 아주 잘 써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할 때는 앞에 형용사만 no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doing할 의사가 100% 있어. 어떻게? I have every intention of doing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I have no intention of doing something. 저는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I have no intention of retiring.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 have no intention of, I have every intention of 이것도 한번 챙겨 두시죠. 그래서 have 뒤에 every나 no를 쓰고 intention of로 연결되는 이 구조도 한번 챙겨 두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일 일제는 intent, intention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니까요. 보기를 쭉 보니까 명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명사 어휘 문제구나. 그럼 일단 전체적인 해석도 해야겠지만 여기서처럼 명사 어휘 문제는 항상 얘기했어요. 그 앞 뒤에 구조적 호응이나 컬로케이션에 주목하라 라고 했었죠.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표출했습니다. B를 목적어 자리의 명사 어휘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express가 주인공이 되는 문제예요. 평소에 express가 뒤에 어떤 목적어를 갖는가를 눈여겨보셨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기본 방향은 express는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어떤 feeling,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평소에 express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express 뒤에 자주 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express interest, 관심을 보였다. express concern, 우려, 걱정을 표명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express thanks,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거죠. 감사하면 thanks도 있지만 좀 어려운 단어 할까요? express gratitude. gratitude 하게 되면 이것도 감사란 뜻이에요. appreciation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express 뒤에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이거 약간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라고 할 때는 express doubt도 있는데 이 doubt랑 비슷한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어요. 바로 reservation입니다. express reservation 한번 출제됐었는데 학생들이 원이 무슨 예약을 표출해? 이렇게 된 거죠. 이 reservation은 예약의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우려나 약간 주저함이나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거 그런 정도 있어요. 원래 reserve의 verb가 keep의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잠깐 keep 해봐. 약간 뭔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을 줄 때 express reservation 이렇게도 출제됐었으니까 한번 챙겨두시죠. 자, 그러면 express가 평소에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하고 친하다라는 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문제 보기 중에 감정을 표출하는 단어가 있나요? 쭉 보시면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지요. 하나 있어요. 바로 admiration 이란 단어가 admire가 존경하는 거잖아. 존경심이나 우러름을 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원들이 매니저에 대해서 존경심을, respect를 보였다. respect 대신에 admiration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express 동사가 감정을 표출하는 명사랑 친하다. 여기에 컬로케이션을 두고 방향을 잡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press admiration, express admiration 이렇게 정리 한번 해두세요.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들이 조금 보이는 편이죠. 그럼 일단 이건 문법적으로 한번 들어가야겠어 라는 거. 밑줄이 전체 문장 구조에서 무슨 자리인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밑줄 뒤로 주어 동사는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저 뒤로 어때요?
지금 금방 보시는 것처럼 딱히 어떤 문장 구조 어디서 끊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죠. 이거 뭐야? Remained committed to the anti-property in the face of such difficulties. 이건 명사절이네. 다시 가자. 끊어요? 끊지 마, 그냥 다시 하지 뭐. 박수. 박수.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보시니까 어때요? 보기에 접속사들이 좀 깔려 있죠? 그럼 일단 구조 분석부터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밑줄 뒤로 봅시다. 주어 동사가 보이고요. has remained 뒤로 이제 보호 쭉 이어져요. 이 보호 부분이 such the face of such difficulties까지 이어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죠. 갑자기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구나 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이지의 주어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주어 동사 뒤에 또 동사니까 결국 문장 구조는 밑줄 주어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나와서 앞덩어리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소위 명사절 구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전체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절 문제예요. 명사절.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기 중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게임이 되는 거죠. 등위 접속사는 앞에 나올 일도 없어요. 아예 쓸 일이 없고 while은 어떻게 쓰죠? while 주어 동사는 동안에 주어는 동사있다 해서 부사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절과 부사절의 큰 구조 차이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밑줄 주어 동사 뒤에 또 동사 나오네. 명사절이구나. 그리고 보기를 보니 명사절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가 대밖에 없어. 그래서 끝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밑줄 주어 동사 뒤에 바로 동사 나오면 명사절이네 라고 인식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약간 전치사 선택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치사는 앞과 뒤를 이어야 되니까 맥락 보셔야 됩니다. 앞에 reception이 주어, 수식어를 지나서 has been postponed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밑줄이에요. 뒤에 further notice가 보입니다. 결국 행사가 미뤄졌다 추후 공지 앞뒤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be postponed 이란 아이가 until하고 같이 세트로 잘 써요. 어느 시점까지 미뤄진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세게 내려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죠. be postponed. 언제까지? until 비 그칠 때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be postponed until 이게 조합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또 further notice가 until further notice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be postponed until further notice로 앞뒤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until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세팅이 be postponed until 그리고 until further notice인데 오늘 이 문제는 그 두 개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같이 해보죠. be postponed until further notice. 한 번 더요. be postponed until further notice. 요거 한번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같은 어휘의 형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문제는 밑줄이 무슨 자리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구조부터 봐야 됩니다. 구조를 보죠. applicant는 are required to submit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그냥 하나의 동사를 보세요. 굳이 are이 동사야 보호야 그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조를 잘게 나눌 이유가 없어요. 크게 보세요.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documentation을 그리고 문장은 끝난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문장이 끝나고 뒤에 밑줄 구조가 오면 일단은 뭐가 오든 간에 수식어가 온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할 말이 다 끝났어? 그럼 그 뒤에 오는 건 뭐야? 수식어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미션은 수식어의 재료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보기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부분을 보면 이 아이가 품사가 뭔지 대충 알 수 있죠. ing가 붙으면 동명사 아니면 분사예요.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쓰니까 수식어가 아니야. 하지만 분사는 여전히 수식어로 쓸 수 있으니까 후보. 두 번째, TION을 끝나면 명사예요. 명사는 수식어 재료 아니니까 일단 탈락. LY로 끝나는 건 부사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부사 같은 경우는 수식어로서 하지만 자기 혼자예요. 일단 놔두고. S가 붙은 건 뭐죠? S는 어디 붙죠? 맞아요. 동사에 S가 붙어서 복수가 되거나 단수 형태의 그 3인칭 단수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명사에 S가 붙어서 복수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동사 아닌 명사야. 근데 동사인 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기 A를 보세요. ing는 어디 붙죠? 예, 동사에 ing가 붙죠. doing 아니에요, 그지? 따라서 얘가 동사인 건 눈치껏 파악할 수 있어요. 동사는 수식어 재료 아니니까 버립니다. 그럼 A냐 C냐? 근데 밑줄 뒤에 their eligibility, 요게 우리 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명사가 붙어 있는 거야. 부사 입장에서는 그게 나는 수식어긴 한데 나만 혼자 수식어야. 뒤에 명사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사는 나는 뒤에 목적어도 가지면서 수식어로 쓸 수 있는데 타동사인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수식어 자리의 구조인데 뒤에 명사까지 처리하려면 doing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음에도 잘 써먹을 수 있게 제가 공식화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문장 구조가 이렇게 할 말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할 일 없는 명사가 뒤에 날아 나오면입니다. 즉 앞문장 구조는 완전한 의미 전달이 다 되는 상태예요. 이럴 때 밑줄에 넣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전치사가 들어가서 전치사 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로 처리해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사 doing이 들어가서 이 명사를 또 수식어로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문장이 다 끝났다. 근데 그 뒤에 할 일 없는 명사가 뒤에 따라 붙으면 이때 이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전사, to do, doing 세 가지가 있다.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전에 써먹으세요. 그래서 할 일 없는 명사가 있어? 그럼 밑줄엔 전사, to do, doing. 정말 간단하죠? 문장 끝났다. 근데 할 일 없는 명사가 있어? 그럼 전사, to do, doing.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심지어 verify의 뜻을 몰라도 이 문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 뒤에 할 일 없는 명사 있으면 doing이 정답이 된다. 오늘의 패턴 문제였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부사들이 쭉 깔렸죠. 그래서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일단 방향을 좀 보죠. Last season의 에피소드가 주어, 수식어 쭉 지나세요. 저 끝까지 지나시면 돼요. Are available, 항상 문장 전체를 보면서 주어와 동사만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주어 is available 끝, 그지? 그리고 채널 on 12, 채널 12에서 방영된다 이런 얘기죠. 밑줄은 없어도 됩니다. 역시 부사 자리인 건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어떤 부사를 넣을 거냐? 이건 해석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좋아하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 이용 가능하다 또는 뭐 구입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는 뜻인데 보통 어디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누군가만을 위해 사용 가능. 이렇게 잘 써서 available이 유난히 좋아하는 부사가 바로 exclusively라는 부사예요. exclusively는 exclude에서 왔거든요. exclude는 x는 밖으로 오고 close는 close 닫는 거야. 나가 하고 문을 탁 닫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배척, 배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철수 너만 있어 라는 뜻으로 독점적인 뜻도 있어요. 그래서 exclusive, exclusively는 독점적인 또는 그것만 only 이런 뜻이죠. 결국 exclusively는 only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something is available only 어디 그러면 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something is available only on channel 12 이 느낌으로 간 겁니다. 또 다른 방향도 있어요. something is available only for 무슨 목적, purpose 하면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이런 느낌이죠. 결과적으로는 available 형용사하고 exclusively가 굉장히 친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용도로만 또는 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또는 누군가만을 위해 something is available only도 괜찮고 exclusively for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만을 위한 거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available이라는 형용사하고
exclusively 부사가 친하대라는 거 한번 챙겨두시면 다음에도 잘 쓸모가 있을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Something is available only 어디 그 only 대신에 exclusively를 썼을 뿐입니다. 오늘 이 문제 잘 챙겨두세요.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기를 쭉 보니까요. 일단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잘 봐야 되겠어요. 더가 앞에 있으니까 명사 자리구나, 그죠? 그리고 전치사구 수식어 지나 동사 보이니까 주어 자리이기도 하구나라는 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쓱 보니까 일단 명사가 하나 보여요. ER이 붙은 게 명사니까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기계 이 정도 되죠. photocopier가 복사기인 건 다 아시니까 오케이. 그럼 복사기가 사용될 수 없다. 금지된다? 복사기가 금지된다? 글쎄, 기밀 문서에 복사기가 금지된다. 복사 행위가 금지될 수 있어도 복사기가 금지되는 건 좀 맥락이 안 맞는데 라는 거서 얘는 맥락에서 탈락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뒤에 명사 자리인데 보기에 명사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지. 자, 이럴 때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요. visit, offer처럼 동사지만 명사로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photocopies가 동사지만 만약 명사로도 쓴다면 후보에 올릴만 하죠. 또 하나, 동명사의 경우도 meeting, training처럼 간혹 명사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만약 명사로 쓴 거라면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원래의 명사 C가 맥락이 안 맞으니까 차선으로 A나 B가 혹시 명사로 쓰이진 않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정보, 데이터가 없을 수 있어요. photocopy가 명사로 썼나? 잘 모르겠는데. photocopy는 명사로 쓰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따져볼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현재 is라는 사실이죠. 동사가 is야? 그럼 뭐 단수주어가 와야 돼요, 그지? 근데 보기를 보면 얘는 명사라 하더라도 문제가 뭐예요? 어차피 수일치가 안 맞네. 따라서 일단 B도 탈락. 그럼 우리 입장에선 주어 자리에 더 뒤에 과거 분사랑 모음하는 것보단 차라리 얘가 명사로 취급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답 A를 찾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B는 수일치가 안 맞아, C는 맥락이 안 맞아. 이렇게 오답을 소구하면 남는 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동명사하고 명사 구분하는 데서 문법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리니까 그때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